자, 갑니다. 여기 이제 그 각각이 슈쇼 원자들입니다. 그 슈쇼 원자 이 두 개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서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두 수소는 뭔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남남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무한대라는 것의 의미를 항상 그 의미상으로는 서로 완전 무관하다. 그런 상황을 자연과학적으로 무한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다가 어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거리가 좀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의 무한정한 상황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딱 가까워져 가지고는 이런 식의 0.57 옹스트롬 보이시죠? 이 0.57 옹스트롬의 이런 식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알겠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금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이 변화 과정을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를 아까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줄여서 EP라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 위치 에너지 EP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치 에너지의 변수가 뭐라고 그랬죠? 위치 에너지는 항상 그 변수가 거리라고 했죠. 거리. 그러니까 변수를 거리로 두고 그 변수에 대한 함수를 짜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의 특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던 수소 원자가 일정한 두 원자 간 거리를 이루게 되는 요 상황의 스텝 1, 2, 3를 지금 위치 에너지 상에서는 1, 2, 3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저 상황을 각각 여기서 저렇게 표현하는 물리학적인 정성적 의미가 뭐냐? 요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죠. 우선 첫 번째 1. 두 입자 간 거리. 이게 아니 두 입간? 입자. 두 입.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두 입자 간 거리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게 지금 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두 입자 간 거리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간 인력 어떻게 될까요? 인력? 서로 간 인력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없어지죠. 그 다음 청력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서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예 존재하는 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존재하는 것도 모르면 뭐 끌어당기거나 미는 거나 그런 게 전혀 없겠죠. 그리고 인력, 청력을 적분한 에너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인력과 청력을 적분한 에너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인력하고 청력, 그러니까 힘을 적분한 게 뭐예요? 힘을 적분한 게. 힘을 변위에 대해 적분한 게 그게 에너지잖아요. 근데 하필 힘 중에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한 걸 위치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분 대상이 0이니까 한 곳 나서도 0이 되겠죠. 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V 입작은 거리가 무지하게 멀어진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항상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이 그래프는 특성상 멀어질수록 어떤 특정한 함수값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0에 수렴해야 되겠어요?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0에 수렴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패턴이 요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의 특징이 바로 이어래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얼마쯤 되는 걸까요? 정말 저기서 무한대라는 건 저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무한대일까요? 224, 1cm.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저 무한정일까요? 내가 봤을 때 1mm가 찐이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 북한이죠. 우선 북한이고 북한 다음으로 바로 니뽕이잖아요. 니뽕이잖아. 물론 북한이 그 중국하고 북한이 또 러시아하고 붙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갈 수는 그 그쪽으로 가기는 없고 어렵고 그 사실 배 타고 가면 여러분 배 타고 가면요 일본 본토에서 쓰시마까지가 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쓰시마까지가 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쓰시마까지가 더 가까워요. 대마도 알죠? 대마도. 예.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뭐냐면 태조 임금 때까지 기록을 보면 쓰시마는 어느 나라 거였어요? 조선 거였어요. 쓰시마 조선 땅이었거든요. 일제시대 그 뭐냐면 태종 때 그러니까 태종 때 기록을 보면 그 사실은 쓰시마에 있는 그래서 한국색이 되게 짙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래에 올 수도 있는 물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미래에 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일본 내전이거든요. 그 일본 내에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이번에 확인했죠.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번에 그 국가계엄 사태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얘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의 얘기를 듣고 어쩜 내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이번 비상계엄이 우리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 뜻 알겠어요? 말 뜻 알겠어요? 물론 이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가 약간 불편하죠. 뭐 당장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불편은 없겠지만 약간 심적으로 약간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찝찝함으로 우리는 뭘 인식하게 됐어요? 대통령 투표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만들었죠. 전 국민으로 하여금. 근데 만약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찌들려서 뭐 월급 왜 이렇게 안 오르나 막 방학은 언제 오지 무슨 말 알겠어요? 언제 돈 모아서 해외여행이라 한번 가나 이런 생각만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비상계엄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물론 더해서 사실 우리 삶이 더 중요하지만 이거 대통령 이상한 거 뽑으면 곤란한데?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 붕괴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우리 생각을 우리 하게 만들어줬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내전 일어나겠어요? 내전이 불가능하겠어요? 군인들이 움직여줘야 내전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 사실은 가장 큰 공이라고 할까? 나는 되게 이분들이 고마운데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난 사실은 너무 눈물 나게 고마워요. 왜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군인 있잖아요. 10명만 있으면 군인 10명 있으면 몇 명 죽일 수 있게요. 10명만 있으면 1000명에서 10,000명을 학살할 수 있어요. 군인이 10명 있으면. 여러분 군인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된 그 군인들과 무기를 들고 있으면 그 무기를 뺏어버리면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무기를 들고 있으면요
이게 군인 10명이면 10,000명을 학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영상에서 봤듯이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군인들이 막 나는 여기 뭐냐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군인들이 그러고 있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흔들면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예, 그게 난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분들 그 사실은 이번에 숨은 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준 숨은 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 진짜 원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 707 특임대가 북한에서 사변 나가지고 김정일 목 따러 가는 줄 알았대요. 진짜로요. 북한에서 뭐 사건 있어가지고 야 북한 가서 지금 누구 하나 납치하고 무슨 말 하겠어요? 누구 목 따러 가는구나 다 죽었다 이러고 가는데 내렸더니 국회의사당이었던 거래요. 그래갖고 그 군인 사람들 목미 뭐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거 된 거지. 뭐 여하튼.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내전의 가능성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일본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일본은 언제나 내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내전이 된다, 제1차 대한민국으로 편입 대상 중에 하나가 스시마입니다. 알겠어요? 대마도요. 두 번째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라고 이제 일본 남쪽에 섬이 하나 있죠. 휴양지로 있는 거. 그 오키나와 사람들 일본 되게 싫어하는 거 아세요? 그 저번에 무슨 국가 그 얘기해 줬죠. 그래서 그 오키나와 출신 연예인들은 일본 국가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듯이 오키나와도 침략해서 거기를 병합한 게 지금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 내전 벌어지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합병될 가능성이 큰 지역 바로 오키나와하고 대마도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로 합병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일본에 북해도의 맨 북쪽에 있는 섬 있죠. 홋카이도 그쪽은 러시아 쪽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요. 홋카이도 되게 예쁜데. 네, 그래서 뭐 여하튼 근데 뭐 전쟁이라는 게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뭐 여하튼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어떤 식으로 왜? 이제 납점하는 게 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랑 약간 역사적으로도 뭐 엮여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왜 이럴까요? 근데 가까워서입니다. 알겠어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의 중국까지 삼체 문제.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특별히 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난 아님. 부르키나파소 나라. 이게 뭐예요? 아니면은 뭐 부르키나파소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서 우리 국군을 파견해 가지고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아님. 우리가 목에서 어떤 나라 자, 나는 가비야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죠. 아무런 생각이 없죠. 자, 부르키나파소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 바로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서아프리카에 있고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입니다. 스와힐리어를 쓰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그리고 아직도 그 부족 계급 사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과 부족에 의해서 직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내가 만약에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음악 계급에 속해야 돼요. 음악 계급에 속해야 아버지가 음악가이기 때문에 나도 음악가. 그 다음에 내 자식도 음악가가 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직업 바꾸면 무슨 말이냐겠죠?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바꾸려면은 야, 아버지 이러면서 사회 자체를 개혁시켜야 됩니다. 예, 되게 좀 묘한데, 결혼도 계획 똑같은 예, 그렇습니다. 예, 결혼도 그러면 부모님이 옛날 우리나라 조선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회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여하튼 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딱히 없죠. 왜? 멀어서. 별 느낌이 없어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력 청력이 다 나타날 만한 거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부르키나파소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무한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르키나파소까지 얼마나 머냐? 우리나라 되겠습니다. 그럼 부르키나파소가 저 지구 반대편 이쯤 있거든요. 그럼 이걸 걸어간다고 칩시다. 걸어가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은
내가 대충 세보니까 한 17,000km 정도 돼요. 왜 알고 계시는 거예요? 17,000km 정도.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왜 지구 반지름 있고 하잖아요. 지구 반지름으로 지구 이게 뭐냐 원주 계산하면 대충 이 정도 나와요. 그럼 17,000km면 우리가 느끼기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 우리와 전혀 무관한 나라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17,000km면 그 성인 한 명의 크기를 1.7m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대략 이 값이 뭐가 나오냐? 10의 7승 정도가 나와요. 10의 7승을 우리가 뭐라고 해? 1000만이라고 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내 크기에 내 크기의 1000만 배 정도 되면 사람은 그걸 뭐로 인식한다? 무한히 먼 거라고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모든 것도 원자나 분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사람이 표현하는 무한대의 개념이 뭐냐? 원자 크기의 대략 1000만 배 정도의 거리를 원자 간 무한대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원자 하나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원자 하나 크기 대략 얼마예요? 원자 하나 크기가 그게 바로 대략 1 옹스트롬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1 옹스트롬은 10의 몇 승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했죠. 그러면 1 옹스트롬 크기의 원자가 10의 7승배 만큼 있으면 대략 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1mm 혹은 조금 크게 잡으면 1cm.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자 간의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원자와 원자 간 거리가 아주 크게 잡아도 수 센티미터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지들 간에는 거리가 어떻게 된다?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무한대를 쫙 이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한 이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얘들한테는 무한대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나중에 또 배울 거긴 하지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 분자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하고 받아들이는 이 산소 분자가 자, 어떤 한 분자를 딱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받아들인 산소 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산소 분자를 우리는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일기압 환경 있죠. 일기압 환경에서는 어떤 기체 분자가 있고 이 녀석으로 하여금 하나, 둘, 셋 해서 몇 개 떨어지고 그 다음 분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자와 그 다음 분자 사이 요 사이 거리 있잖아요. 요 사이 거리를 이 입자의 크기로 대신 표현하면 대략 이 분자가 10개에서 한 2, 30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 또 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얼마냐? 대략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압으로 경험하는 이런 기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자와 그 다음 분자 사이 거리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원자나 분자 하나 크기가 10의 10승미터라고 했죠. 그럼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거리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분자가 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정도가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분자가 자기 크기 10개에서 20개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분자가 또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기체라고 인식한다고 했을 때 사실 1cm 정도 떨어져 있는 건 사실 얘들 입장에서는 더 가까운 거예요? 무한히 먼 거예요? 무한히 먼 거예요. 즉 기체 분자끼리 1나노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대라는 거는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경우 무한대는 대략
수 센티미터 정도를 의미한다 라고 인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인. 자, 썼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 두 번째 이는 이 상황 혹은 이 상황. 알겠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건 뭐냐? 두 원자 간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위에는 입자고 아래는 살짝 그러면 네, 여기서 입자, 원자 다 같은 말입니다. 왜 자꾸 번갈아 쓰냐면 사실 이 그래프는 두 입자가 원자가 아니어도 이 그래프가 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자하고 원자는 여기서 막 번갈아 쓸 수 있어요. 이게 꼭 원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우선 쓰시고. 자, 그러면 지금 두 원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두 입자 간 인력과 척력 중 누가 더 우세해져야 될까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인력이 더 우세하다 라고 얘기했었죠? 왜? 왜 두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질 때 인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 실제로 뭐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분자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논술을 할 수 있냐면 otherwise. 자, otherwise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그럼 그렇지 않다면은 인력이 아니라 만약 척력이 더 우세하다면 H2 분자 형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해지는 거죠. 원자가 적당히 떨어져 있는데 척력이 더 강해. 그럼 뭐이겠어요? 무조건 떨어지겠어요. 무조건 떨어져서 수소 분자는 우리 우주에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못하겠어요? 나타나지 못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는 수소가 분자로 잘 있어요? 없어요? 잘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이 커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한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거 저번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거 기억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바로 봐. 짜잔. 저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자, 저 보이죠? 오! 이러한 수학적 테크닉을 뭐라고 하죠? 미분이라고 하죠. 미분을 하는 실용적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아,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그랬죠?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그랬죠? 내가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했죠. 인력 빼기 척력. 정답! 바로 봐. 인력 빼기 척력이라고 했죠. 인력 빼기 척력이라고 했죠. 아, 그렇다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누가 더 우세하다고요? 인력이 우세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양수.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압 접선의 기울기가 뭐 어째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입시다. 1번은 어떻게 돼야 된다? 1번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은 접선의 길이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긴 수렴하고 접선의 길이가 양수라고 하면 그래프 패턴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열에
열애. 무슨 말 알겠죠? 열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인력이 우세하다고 했죠. 인력이 우세하면 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바로바 0보다 아니 위치 에너지가 인력이 우세하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죠?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뭐라고 했죠? 양수라고 했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음수라고 했죠.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우세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아, 그렇다면 이건 그래프상 몇 사분면을 의미해요? 4사분면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가 1사분면이죠. 여기 4사분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 패턴이 4사분면에서 요런 꼴, 요런 꼴, 요런 꼴. 알겠죠? 지만 오케이? 자, 쓰고 있지요? 쓰세요. 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 중요하게 여기 위에 지울게 이제 1번 썼죠? 위에 지운다. 홍아 썼어요? 썼죠? 지운다. 오이씨.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두 원자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입자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다. 쓰시고요. 저기 무슨 안 보여? 읽었죠? 아니. 원자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 잘 쓰였어요? 자, 여기 그러면 여기 넘버링 돼 있듯이 3번 이게 어디 상황이라는 얘기겠어요? 여기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보면 극소점이겠죠, 그렇죠? 여기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스텝 3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일정한 거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실 이게 뭔가를 보이는 거로 판단하는 게 항상 맞아요? 아니잖아요. 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판단하기 애매한 게 사실 보이는 게 전부 다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거기는 심지어 그 뭐냐면은 공부뿐 아니라 그 생활의 패턴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숙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방적인 곳이에요, 폐쇄적인 곳이에요. 폐쇄적이죠. 그럼 이 말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또 아침 먹고 하면 그 거기에 있는 인간관계 어디 바뀌어요. 인간관계 똑같아져요. 똑같은 인간관계에서 어제 봤던 애 오늘 보고 내일도 또 볼 거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뀌는 게 1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이런 그 인간관계가 전혀 바뀌지 않는 폐쇄적인 공간, 인간관계가 전혀 바뀌지 않는 폐쇄적인 공간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감옥. 그걸 죄일이라고 하죠. 맞네. 죄일. 감옥이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는 인간이 논리적이 돼요, 비논리적이 돼요?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으면 비논리적, 비정상적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와는 같은 행동을 한다, 다른 행동을 한다?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문을 뭐라고 해요?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문. 이거를 인류학이라고 합니다. 인류학. 즉 비정상적 집단 안에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것.
시인류학이라는 하고 하는 학문의 어떤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적인 연구 주제 중에 재밌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거 좀 아니에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라고 동성애. 예를 들면은 뭐 뭐야 미스터 康? 뒤에 우성스 한번 봐봐. 네? 자 어느 날 우성스에게 무한 기분을 느끼게 돼요. 자 어떻게 생각해? 신경 난 별로. 그런가요? 그런가요? 자 어쨌건 다시 싫어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자 그런 식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학자들의 질문 그러면 자연계에서는 동성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메바나 뭐 바이러스 얘네들한테 동성애가 있느냐 이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누구? 포유류 알겠어요? 포유류 정도에서 동성애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했어요. 나타나게 안 나타나게요? 있어요. 당연히 나타납니다. 당연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이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행동할 것 같죠? 아니란 얘기예요. 아닌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동물들 사이에서 동성애에 빠져들게 되느냐? 첫 번째 여자는 동물원이래요. 동물원에 있는 포유류들 사이에 뭐냐면은 그 동성애가 나타난답니다. 좀 위험한 발상을 떠올리게 됐어요.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애들 중에 동성애 잘 있을 수 있다는 사람이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동물원은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환경이에요? 극악의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물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동물들을 관찰해 본 결과 이 자연재해 있잖아요. 갑자기 없던 막 홍수 나가지고 막 강이 생겼다거나 막 지진 나가지고 막 산맥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이 자연적으로도 고립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럴 경우 동물들의 성비가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도 동성애가 나타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사이의 동성애라는 것도 사실 죄악인가요? 죄를 저지르는 건가요? 부도덕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죠. 동성애가 죄악이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라 한다면 자연계의 동물들이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동성애가 나타나듯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인류학적인 접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들은 감옥 혹은 동물원 알겠어요? 그와 비슷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한 상태입니까? 혈기방장한 상태입니까? 혈기왕성한 상태 아닙니까? 그 뭐라고 하니 왜 질풍노도의 시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예상하건대 진짜 수없이 많은 커플들과 수없이 많은 연애담과 수없이 많은 이별들이 관찰될 겁니다. 수없이 많은 동성애. 네. 성가 아니라 뭐 그것까지 내가 규정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흔한 연애도 있겠지만 안 흔한 연애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건 노코멘트 하겠어요. 알겠죠? 네, 뭐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뭐 알겠죠? 혹시 경험담인가요? 아 나는 스트레이트입니다. 나는 전혀. 주변에 그런 네. 사람이 있어서 생각보에서 그래도 나는요. 게이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시 받아본 적은 있어요. 한 2번 정도 있어요. 두 번 정도 있어서. 길 가는 아니, 되게- 남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런 정도는 아닌데 어느 상황에서 우연찮게 그런 사람들의 막 환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받아보고 뭐 그런 본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그 정도지. 뭐 여하튼. 예.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봐봐. 학교 딱 갔어. 그럼 지금 잘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제 빌드업을 하는지 잘 들어봐. 학교 딱 갔어. 딱 갔는데
나는 그 뭐 1학년 일반인데 저기 보면 선배라고 뭐 어느 2학년 어느 선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저 학교 처음 들어와서 저 선배들이 누군지도 몰라. 얘기도 안 해봤어. 얘기도 안 해봤는데 딱 봤는데 둘이가 같이 보여. 알겠어요? 같이 보여. 둘이 같이 있구나. 그래서 또 근데 어느 날 또 봤는데 식당에서 봤는데 또 둘이 같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식당에서도 같이 있네요. 누군지 모르시겠는데? 다시 또 있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운동장을 딱 봐도 운동장 그 가에서 둘이 또 걸어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들을 일체 몰라. 알겠어요? 일체 몰라. 그리고 이러는데 또 어느 날 학습실에서 보는데 또 둘이서 가까이 이렇게 있어. 내가 그들을 관찰한 90% 이상의 확률로 둘은 일정한 유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둘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전혀 몰라도 내가 인간이라면 그 둘은 뭐 하는 상태야? 이해했어요? 이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의 물리적 해석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봐봐요. 어느 날 딱 봤는데 그 둘이가 가까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그 다음날 식당에서 봤는데 그때는 여기 있고 저기 있더라는 거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봤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더라는 얘기야. 뭐 다시 또 학습실에서는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찰할 때마다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그건 둘이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볼 때마다 떨어져 있어요. 볼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둘은 좋은 사이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 둘이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물리학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입자가 사람이 됐건 원자가 됐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자연과학적으로 중요한 현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건 기체 상태에서건 고체 상태에서건 특정 입자와 특정 입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드디어 분자가 만들어졌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공유결합이 나타났구나. 이 일정한 거리라는 것의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 그러면 이 분자는 지금의 모든 조건 중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겠구나. 요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겠구나. 이때 여기에 내가 지금 뭐라고 써뒀냐면 연력학적으로 안정이라는 말을 썼죠? 저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요.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뭘 쓴 말이냐? 원래 표현 thermodynamically stable. 저 말을 우리말 번역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쓴 겁니다. 아시겠죠?
저연력학적으로 안정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엔트로피가 낮다.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런가? 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몰라, 까먹었어. 저는 설명해줘. 그거 알아야 돼.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아, 깁스. 좋아. 되게 어려운 말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조금 더 쉬운 표현 없을까요? 우리 초콜릿이라는 한겨울을 네? 초콜릿이라는 한겨울을 그래요? 아, 초콜릿이 한결이 주게요? 네. 그래? 한결아, 너를 위해서 미스터 강께서 초콜릿을 사왔대요. 그래요? 자,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슬리피 숭우. 슬리피 숭우. 자,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다의 말뜻이 뭘까요? 생각해봐. 바로바로바로바. 이게 뭐냐면 가장 흔하게 관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thermodynamically stable이에요. 자, 당연히 관찰이니까 저 관찰은 푸버가 관찰하는 거겠어요? 사람이 관찰하는 거겠어요? 사람이. 알겠죠? 자, 뭔 말이냐? 사람은 수소 원자가 수 센티미터 떨어져 있는 것을 가장 흔하게 관찰해요. 0.57 옹스트롬 떨어져 있는 걸 가장 흔하게 관찰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사람 눈에는 수소가 원자가 아니라 항상 분자로 있는 걸 주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기 시약 재료상 아저씨한테 아저씨 수소 한 통 보내주세요 하면 퀵배달로 가스통 보내줄 거 아니야. 그 가스통 안에 들어있는 그 수소 가스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 상황을 thermodynamically st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이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P 미니멈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위치 에너지 미니멈. 위에 쓸까? 바로 최소값 혹은 극소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리고 이때 두 원자 간 합력이 0이 됩니다. 두 원자 간 합력이 0이 됩니다. 자, 합력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인력하고 청력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같아지나 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사람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같은 뭐 예를 들면 반에도 여러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있잖아요. 그 클래스메이트들 중에서도 사실은 꽤 대면대면한 경우도 있고 뭐 꽤 자주 그냥 뭐냐면 친숙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느낄 거예요. 친숙해질수록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면 그 물리적 거리는 더더욱 멀어져요, 더더욱 가까워져요? 더더욱 가까워지죠. 그러면 사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뭔가 결합이 나타났다라는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결합도 모두 다 같아요? 결합도 천차만별이에요. 결합도 천차만별이고 강한 결합이 있으면 약한 결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합이 강할수록 그 둘 사이의 평균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결합이 커질수록 가까워지겠죠?
그럼 여러분 친구끼리의 보통의 물리적 거리가 있을 거예요. 연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어디가 더 가깝다는 거 알고 있어요. 친구 몰라요. 아, 그래요? 연인이요. 자, 어쨌건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봐봐요. 봐봐. 친구 사이가 됐건 연인 사이가 됐건 그들을 규정하는 정해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거리에서 만약 좀 멀어졌다고 생각해봐요. 헤어졌네. 예를 들면 헤어지지 않았는데도 우연찮게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맨날 같이 놀던 우리 반 친구인데 어느 날 결석한 거예요. 그럼 그 친구 결석해버리면 나하고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멀어진 거죠. 그럴 때 나는 걔 결석했나 보다. 내일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뭐야, 걔 왜 안 왔지? 지금 카톡이라도 보내야 되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호작용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애들이 그 물리적 거리가 우연찮게 멀어지면 그때는 인력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청력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인력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원래 정해진 거리에서 멀어지면 그 인력으로 다시 가깝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일정한 거리에서 우연찮게 가까워졌다고 쳐요. 그때는 뭐가 작용해요? 저리가 예를 들면은 얘하고 내하고 친구예요. 그럼 친구면 이제 맨날 친하게 지내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 이런 물리적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투닥투닥 장난칠 수 있는 이런 물리적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적 거리에서 갑자기 가까워지는 거죠. 동호야? 봐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입자간 거리와 상호작용의 그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조류였죠 방금 설명 잘해.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딱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이 상황에선 인력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청력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딱 그 거리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넘쳤을 때. 인력과 청력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합력이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 상대적 움직임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합력이 없으니까 가속도도 없고 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야지만이 그 순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짜잔, 여기 접선의 기울기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된다는 거 알겠죠? 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dp dt인데 dp dr인데 이게 인력 빼기 청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저 내용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요 1, 2, 3을 조합해 볼까요? 1, 2, 3. 멀어지면 뭐 해야 되고요? 멀어지면 0으로 수렴해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 대부분은 뭐가 우세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뭐가 우세해야 되고요? 인력이 우세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인력 뭐냐면 화학결합을 이루게 된 상황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되니까 극소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패턴이 어떻게 돼? 요런 꼴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어 드디어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분자 형성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 상황이 바로 H2 분자 형성의 순간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아이고, 한마디 더 쓰자.
그러면 이때 RE, 자 RE가 바로 그래프상에서 요 거리 혹은 이 모델링에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를 RE라고 한 건데 그게 수치상으로 대략 0.57 옹스트롬 정도 돼요. 누구에 대해서? 수소 분자에 대해서. 이럴 때 이때 저 RE를 뭐라고 부르느냐? 결합 거리 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bond length. 알겠죠? 그래서 결합 거리 혹은 결합 길이 뭐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결합 길이가 길다, 결합 길이 짧다 이 말이 영어 표현으로 bond length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자, 저기는 어떤 상황을 뜻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원자 간 거리가 RE 보다도 더 압축된 상황이죠. 자, 그럼 저건 뭐냐? 수소가 분자가 되면 핵간 거리가 0.57 옹스트롬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어떤 이유 때문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뭐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보통은? 바로 분자 간 충돌이요. 충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쾅 때리고 가는 거지. 쾅 때리고 가면 이렇게 있다가 누가 때리니까 울컥하고 가까워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빛에너지. 적외선 같은 빛에너지를 쪼여주면 원자핵과 원자핵 거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빛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분자 간 충돌이 이루어졌거나 그렇게 되면 원래 결합 거리보다도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역을 이루고 있는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그때는 인력이 우세하다 그랬어요? 청력이 우세하다 그랬어요? 그때는 청력이 우세해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평형 결합 거리보다 입자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면 이런 곳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드디어 음수가 되고 인력보다 청력이 더 커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이제 청력이 충분히 강하다면 어떻게 돼? 이 위치 에너지는 드디어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청력만 나타나면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수가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청력하고 인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인력에 비해서도 청력이 무지막지 커지면 드디어 위치 에너지도 전체가 양수가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드디어 몇 사분면 함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바로 1사분면으로 그래프 위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 2, 3, 4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려면 그래프 패턴이 어떻게 돼? 요래 무슨 말 알겠죠? 에? 저게 저 우물형 그래프의 성격입니다. 요런 그래프를 우물이라고 얘기하는 우물형 그래프라고 해요. 그 우물 알죠? 우물. 땅 파면 움푹해서 물 나오는 거. 이게 뭔가 밑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도 well이라고 불러요. well. well 명사로 쓰면 뭐예요? 우물이죠. 부사로 쓰면 뭐 잘 이런 뜻인데 명사로 쓰면 우물이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well 그래프라고 해요. 알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기하학적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못할까요? 증명 못합니다. 즉, 이 그래프를 표현해주는 정해진 함수는 없습니다. 즉,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이 거리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표현해주는 수식은 정해진 수식은 없습니다. 즉, 이 그래프는 그래프의 개형과 개념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식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학자마다 자기의 연구 분야에 편리한 수식으로 이 위치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표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상만을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1, 2, 3, 4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지만이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응? 여기가 이거라는 응. 저번 영상이 있었죠. 저번에 영상 찍으셨는지 그런 거. 초반에 요거 전에 얘기를 했었죠. 위치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언제더라? 그 자기네 그 브릿지 기간 때. 브릿지 기간 때 여기 누구냐? 재윤이하고 저기 누구냐? 밴드 올려주신 거. 다 있어요. 네, 지윤이하고 재윤이하고 저 누구야? 지후랑 지우하고 그날 승원 또 그때 안 왔어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 수업한 거였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런 얘기 전 얘기를 했어요. 아직 그거 안 맞지? 그걸 봐야 됩니다. 알겠죠?